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DJ로 참여하게 된 당금의 열정연습생 진희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분위기가 되게 활기찬데요. 오늘 약간 TMT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다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참여 기대해보면서 이번 녹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팩트폭격기 트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똑이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정 연습생 진이를 뛰어넘을 열정 보따리 쪼입니다. 네, 오늘 되게 익숙한 목소리들도 있고 또 약간 이 사람 누구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이번 고디바 사연은 무엇일지 다들 너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번 고디바 사연 다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웅이 사연 소개 부탁해요. 네, 닉네임 나 혼자 산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슬기로운 자취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입학할 때는 한창 코로나로 비대면수업만 지내던 시기라 본가에서 지냈고 슬슬 대면으로 전환되면서는 통학하기엔 멀고 자취하기엔 용기가 안 나서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은 저랑 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야심차게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 처음엔 진짜 설레고 신났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섭도 없고 룸메들이랑 부딪힐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자취 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강의 오늘따라 더 지루했는데 드디어 끝났네. 점심 뭐 먹으러 갈래? 뭐 먹지? 오랜만에 카레 어때? 카레 오바야. 우리 집 지금 이틀째 카레만 먹고 있어. 그거 아니면 되니까 제발 딴 거 먹자. 야, 좋을 때다. 부모님이 끼니 챙겨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자취 좀 해봐. 카레면 다행이야. 들으셨듯이 일단 첫 번째는 식사 해결 문제예요. 21년 동안 본가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밥 편하게 먹으면서 살았고 기숙사에서도 매일매일 삼시세끼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밥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밥을 직접 해먹자니 요리 경험이 많지 않아서 메뉴 선정에 한계가 있고 아예 사 먹자니 식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만만한 패스트푸드 위주로 사 먹다 보니 질리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만 대충 때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취의 현실인 걸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야, 우리 왔다. 뭐야, 집 깔끔한데? 청소하기 싫다고 오지 말라더니 그새 열심히 치워놨네. 안 보이는데 잘 숨겨놨지 뭐. 서랍 아무데나 열지 마라. 뭐 나올지 몰라. 열어도 되잖아. 주변에 자취하는 애들 보면 다 청소 걸칫거리라던데 너도 그러냐? 진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랫감도 엄청 금방 쌓이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벌로 살고 싶다. 네, 청소랑 빨래 이거 진짜 품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아니 왜 저밖에 안 사는 집인데 금방 더러워질까요? 아무래도 자취방은 막 넓지가 않다 보니 물건들 정리할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청소를 안 하면 금방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특히 음스는 참 처리하기가 번거롭고 화장실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줘야 하며 빨래는 얼마 주기로 해야 안 쌓이는 걸까요? 청소나 빨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나 도움이 되는 생활 아이템 같은 거 없을까요? 프로 자취러 당금이들이 고민 많은 초보 자취생 좀 도와주세요. 네, 슬기로운 자취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나 혼자 산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왜 이렇게 꽁트를 잘해요? 깜짝 놀랐네. 웅이도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어느덧 자취를 시작한 지 9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사실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힘들기도 하고 뭔가 자취 초반에 가졌던 설렘이 이제는 좀 대수롭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유 하나만큼은 또 완벽하게 보장이 되잖아요. 자취생들이 가질 수 있는 불변의 장점이 바로 자유인데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패널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저도 자취 중인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완벽한 자취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키움 주택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기숙사 형태인데 네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약간 작은 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네. 아무래도 1인 1실이라는 메리트가 커서 자취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제가 대학교 4학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것 자체의 그 자유로움이 되게 좋습니다. 그 어떻게 찾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 동생이 진짜 별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제 좋네요. 동생 쪼이 주니어가 쪼이 주니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들이잖아, 동생이 아니라. 쪼이 브라더리. 쪼이 브라더. 죄송합니다. 졸지 아들이 벌써 아들이 유부남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나올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형 이런 데도 있어 하면서 보내준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네, 곳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웅이는 저는 학교가 본가에서 엄청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고 만으로 거의 1년 정도. 그리고 제가 원래는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집에 있을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싶고 뭔가 나만의 공간을 나의 취향으로 꾸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었고 대학교 초반에도 기숙사 생활해서 뭔가 사적 공간이 보장된다는 거에 대한 욕구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혼자 놀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도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취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언제 자취를 처음 했냐를 말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다른 패널분들에 비해 비교적 빨라요. 왜냐면 이게 자취라는 게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다는 걸 자취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15살 때부터 일단 혼자 살았거든요. 일단 약간의 사정이 있었죠. 물론 이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했는데 월, 화, 수, 목은 학교에서 자고 금, 토, 일이나 이제 방학 때 그럴 때 한 달은 사실상 뭐 집에서 혼자 지냈던 거랑 다름없거든요. 이제 성인이 돼서는 제가 지방에서 상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당연히 자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5살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한 거는.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 얘기해보면 저는 제가 제일 빨리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15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고 저 대학 오면서 저는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취를. 그 기숙사 배정을 거리 순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숙사에 들어가기엔 진짜 애매한데 이게 교통편에 따라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다 보니까 자취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도 저는 자취를 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뭐 한 2인에서 한 많으면 6인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맞아요. 그게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매일 같이 애들끼리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명이라도 불편한 사람 있으면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학교 오면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보자면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3년 기숙사를 보내고 나서 잠깐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본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기숙사를 들어가서 또 한 3년 정도 살고 저 이제 졸업이 다가와서 이제 기숙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나요? 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학번의 서름이네요. 추가학기생들은 항상 개차반이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이 다 자취 경험이 있거나 또 되게 붉은 자취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연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자취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트루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청소나 빨래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당연히 저도 힘들었고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귀찮은 거지 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없고 저도 못해요. 그죠. 그럼 먹으려면 라면에 그냥 햇밥 먹어야 되는 건데 뭐 해봤자 뭐 계란 프라이하고 스팸 굽고 맞아, 냉동식품 데펴 먹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니까 요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뻔하게 이제 맨날 배달시켜 먹고 저녁은 뭐 점심은 학식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친구들이랑 해결한다 해도 저녁이 문제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 학기 초반에는 학교 이제 처음 다닐 땐 1학년 때 그냥 하도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뭐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한 중간고사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극복은 하셨나요? 그런 외로움을? 저는 극복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딱히 없고 네, 그 순간순간 자취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찬이는 어때요? 네, 청취자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의 경험을 여기서 말해볼게요. 저는 말하자면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불 빨래는 얼마마다 그 주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나 음식물은 또 언제마다 한 번씩 비워줘야 되는가,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언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뭐 이걸 하루 만에 다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사람이 너무 피곤해지거든요. 이 고민이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지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뭐 엄마의 위대함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그냥 그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가 골칫거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비교적 좀 능숙해졌다 뿐이지 이런 문제가 좀 불시에 닥쳐오면 짜증이 나죠. 지금도 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자취 3대 미스터리라고 해서 이걸 다 누가 어질렀나, 이걸 또 다 누가 치우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를 안 버리고 이렇게 참아서 잘 키웠지? 맞아요. 3번이 그죠. 맞아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그러면 웅이는 어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취를 하면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집에 본가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중산층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취를 해서 나온 순간 제가 그냥 빈민층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풀옵션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침대도 없고 침대만 있었어요. 에어컨 같은 거 없었어요? 에어컨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야? 네, 혹시 냉장고도 있나요? 냉장고가 없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냉장고 없으면 크지.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옵션도 없고 그래서 전 사실 요리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리를 하고 싶어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 사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져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게 저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뭔가 살짝 자잘한 문제라고 하면 전 쓰레기 버리는 게, 그러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도 힘들고 제가 초반에는 쓰레기 버리는 게 귀찮아서 엄청 큰 제일 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썼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거. 490원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벌레가 꼭 있는 거예요. 맞아요. 빠르게 비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큰 거 하고 한 번에 버리면 자주 안 가도 되고 그냥 몇 번 가면 되겠지 했는데 와 그걸 목격한 이후로 그때 생각하면 지금 아찔하네요. 하숙생을 모집하고 있었네요. 해충과 친해지고 싶다? 그럼 바로 그거 사시면 되거든요. 파브리 될 뻔했어. 파브리. 아니 근데 그거 큰 거 채우려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상업용이라서 큰 거면. 그게 상업용이에요? 네. 보통 가정집에서는 안 쓰죠. 네. 그죠. 제가 그 쿠팡에서 그 파란색 그 쓰레기통 아세요? 큰? 네. 그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알아요. 제가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거 하고서 지금은 안 쓰죠. 그다음에 쪼이. 저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본가에 있을 때도 집안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 했었고 요리도 그렇고 빨래, 청소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이게 좀 변화한 상황을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짐 옮기는 거. 네, 짐 옮기는 게 저도 찬이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짐을 5박스가 나왔는데 4박스를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고 1박스를 그 이외의 집으로 보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메모를 크게 A4 용지로 적어놓고 붙여놨는데 기사님이 그냥 그거를 랜덤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구역을 나눠놨거든요. 한 4m, 5m 정도? 그래가지고 A4 용지를 딱 크게 붙여놨는데도 그냥 그걸 안 보시고 막 집어넣다가 뒤에 가서 이제 집하실 때 막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약하신 목소리로 본인은 그걸 몰랐다.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 이제 일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다른 업무량이 쌓이셔서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약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냥 별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그 다른 집을 가서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접수를 해서 보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다시 돌이켜 생각했을 때는 제 1학년의 모습도 생각이 났었어요. 지방에서 용인까지 가려면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역시도 택배를 접수를 했었을 텐데 그거를 부모님이 안 해주시고 제가 다 알아서 했었어요. 부모님은 저의 대학 생활을 일절 간섭을 안 하시는 걸 전제로 뭐 금전적인 지원은 별개지만 생활적인 부분 말씀드렸던 뭐 청소나 빨래나 뭐 집안일 포함해서 요리 이런 걸 다 제가 해결했거든요. 기특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군대 갔다 와서 거의 끊겼다시피 하는데 저는 그걸로 나름 만족하고 있고
이제 또 고민이에요. 나중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많은 박스와 짐들을 제가 또 옮겨야 되잖아요, 선수. 근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옷이 제일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옷이 한 박스 반 정도 나와요. 솔직히 버릴 옷 있으면 저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니 이사가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몸이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이제 아나바다 같은 거 해서 옷 나누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사를 꽤 많이 했거든요. 저도 기숙사 생활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자취할 때도 그렇고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부모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그나마 덜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은근히 생필품을 되게 빨리 쓰지 않아요? 휴지나 맞아요. 물이나 샴푸 이런 거. 저 그것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생필품 관리나 구매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있다기보단 그냥 4분의 3 정도 쓰면 사는 것 같아요. 휴지 같은 거. 저는 아예 다 떨어져야지 사러 나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저도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없네 하면 쿠팡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살짝 사오고 이런. 그죠. 왜냐면 제가 편의점 매일 가는데 집 앞에 1분 거리 편의점이 있으니까 먹을 거 살 겸 사거든요, 그냥.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새 제품을 까는 순간 구매식이에요. 그 옛날에 그 놀토에서 그 샤이니 키씨가 맞나? 키씨가 나와서 그때 무슨 MBTI 토크하면서 완전 제이잖아요, 형.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본인이 뭐 집에 샴푸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MC님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집은 그럴 리 절대 없다. 그랬더니 아니 만약에라도 떨어지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다. 무조건 2-3개씩 쟁여놓고 이거를 새로 까는 순간부터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들처럼 다 떨어지면 사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불효는 아니고. 근데 진짜 꼼꼼하시네요. 저 그 불안해서 다 떨어지면은 루틴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좀 불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따자마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그렇죠. 1+1을 따면은 1+1을 또 사요?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4개가 되잖아. 그럼 4개 중에 3개를 쓰고 하나가 남으면 그걸 딸 때 또 1+1을 사면 되는 거죠. 수납 공간이 많은가? 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걸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수납 공간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얘기하는데 여기 둘이 눈빛 교환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팁들을 드릴 차례예요. 그래서 당금 자취러들의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사연자분이 초보 자취생인 만큼 패널 여러분만의 자취 꿀팁이 있다면 이제 자유롭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이야기하기 편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나 먹는 거에 대한 얘기부터 혹시 해주실 분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반찬 가게를 잘 활용해라. 이거 동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켜 먹기도 꽤 시켜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밥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집에서 못하는 그런 반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반찬 가게 하나 있어서 거기 아줌마랑 또 친해져서 그냥 신메뉴 나오면 또 새로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반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죠 집에. 그쵸. 본가래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자취방에 그쵸. 있죠. 있죠. 네. 배미는 안 시켜 먹나요, 옹이는? 배달 음식 뭐 시켜 먹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혼자 해 먹으려고 노력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 먹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사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청소는 다 싫어하는데 그 설거지에서 느껴지는 그 뽀득뽀득함 아세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갖고 맨손으로 해요 설거지? 주부습진 조심하시고요. 큰일 나요 그거. 제가 손이 또 큰 편인데 그래서 네네. 따로 그 엄청 큰 아빠 주부 장갑이라고 팔더라고요. 그거 사서 아빠 장갑인가? 아무튼 네. 그거 써서 설거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손에 뽀득뽀득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아니 그 소리 그거 그 큰 수세미 있으시죠? 제가 수세미 2개 있어요. 그릇 비벼지는 그 소리. 되게 디테일을 물어봐. 그러면 쪼이는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네, 웅이의 이 멘트에 얹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해먹는 걸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2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저랑 웅이처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분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소분이 안 되면 항상 음쓰가 되고 음쓰가 되면은 아까 사연에 나온 것처럼 귀찮아지잖아. 맞아.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요리를 해 먹든 솔직히 말하면 대식가가 아닌 이상은 1인분을 다 먹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평균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맞아. 그럴 때는 조금 덜 배가 부르더라도 반절로 나눠서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 있고, 2번째는
편의점을 최대한 덜 사용하는 거예요. 편의점이 이제 찬이가 아까 얘기했던 1분 앞에 편의점이랑 또 반대되는 의견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학교보다 편의점 더 자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맞지 않나요? 편의점. 전 방금도 갔다 왔어요. 방금 집에 물 6개짜리 사놓고 왔는데 편의점에서. 교수님 얼굴은 안 보더라도 이제 알바생 얼굴 한번 봐줘야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봐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필품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제 저는 물을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지금 500ml짜리 40개가 있어요 집에. 그렇게 쟁여놓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의 물건이 아무래도 인터넷에서나 도소매를 살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저희가 되는 사회초년생 나이인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비상 상황이나 반드시 편의점에 가야 할 일이면 가는 게 맞지만 집에 있는 상황이거나 평온한 상황이면 평시에는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도소매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되게 해먹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찬이 사실 저처럼 이 위장 용량이 미취학 아동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소식자로 유명하지 않나요? 대충 학식으로 한 끼 때우고 그냥 저녁 저분 피자로 일주일 사는 분이에요. 소식자. 저녁 그냥 잘 차려 먹으면 뭐 음식 문제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겐 잘 먹는 게 삶의 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돈 아끼라고 음식 싸게 뭐 드시라 적게 드시라 이런 말은 제가 감히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팁은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식판으로 밥을 드셔보시라.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먹거든요. 이러면 설거지 시간이 대폭 감소해요. 그 식판이 진짜 급식판 말하는 거죠? 네, 그 급식판이나 저희 훈련소 그런 그 식판 있잖아요. 그 PTSD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튼 네. 제가 지금 그렇게 먹는데 설거지 시간이 완전 감소되고요. 근데 물론 설거지하면서 이 당금 들으시는 게 삶의 낙이다. 이러시면 설거지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거지가 너무 귀찮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빨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팁이 아니라 무조건 이래야 되거든요. 그 수건이랑 옷 같이 빨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알 내용인데 당연하지.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옷에 수건 보풀이 다 번져가지고 옷이 망가지거든요. 사실 빨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귀찮다고 세탁물 다 끝났는데 계속 내버려 두고 뭐 좀 게임한다고 세탁기 다 끝났는데 막 그대로 젖은 상태로 놔두고 이러지는 마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잠깐 냅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맞아요. 냄새나게. 맞아요. 그거 계속 쌓이고 그러면 또 냄새 서로 맞아요. 저도 뭔가 식사에 대한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쟁여놓고 이것저것 만들기 편한 재료들 만만한 거를 저는 항상 사둬요. 뭐 계란, 새우, 파스타면, 두부, 양배추 약간 이런 거, 참치. 그래서 이거는 약간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재료들이라서 그런 거 항상 사서 유튜브에 그냥 양배추 요리 이렇게만 쳐도 그거 양배추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막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들 있거든요. 그것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따라하고 이렇게 많이 해먹고 아니면 제가 애용하는 메뉴가 김밥이거든요. 김밥은 그냥 그 안에 뭘 넣든 그냥 말기만 하면 김밥이잖아요. 그 말다가 옆구리 터지는 이런 불상사는 대처를 잘 하시나요? 그런 거는 이제 김을 한 번 더 싸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득인데? 한 번 하면 몇 줄씩 사세요? 보통 그래도 2줄은 사는 것 같아요. 무난하네요. 한 줄 살면 약간 아쉽잖아요. 아쉬워. 맞아. 아쉬워. 아닌가? 라면을 먹는 게 아닌 이상 한 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싸다가 이럴 거면 그냥 한 줄 사오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나 해가지고 김밥은. 근데 저랑 트루는 기본적으로 시켜 먹는 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팁을 하나 식사에 관련돼서 생각난 게 있는데 진이 말 끝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손 덜 가는데 맛있는 김밥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 햇반 그냥 데우고 고추 참치 캔 섞어서 그냥 김 깔고 거기다 마는 거예요. 참기름 약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냥 먹어요. 이거 남자들의 소울푸드 아닌가요? 근데 그 안에다가 약간 뭐 오이고추 같은 거 넣거나 상추 이런 거 넣고 깨 너무 좋습니다. 깨. 맞아요. 오이고추 맛있겠네요. 깨 상추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손 덜 가는 김밥인데 저는 뭐 시금치 같은 것도 넣어서 뭐 시금치 계란 뭐 된장 김밥 약간 이런 거 만들어 먹거든요. 왜냐면 채소를 잘 안 먹게 되니까 김밥 먹으면은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트루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근본적인 저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 코로나 한참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2020년. 그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통학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안 오잖아요. 맞아. 진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도무지 이제 사서 먹고 배달시키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리를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집 근처에 있는 금메달 마트에 갔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샀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샀어요. 식용유 사고 올리브유도 사고 뭐 식용유 사고 올리브유 왜 사요? 일단 다 샀어요 그때. 아니 그냥 그날 좀 심심하기도 했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근데 마트 사장님이 되게 감사했을 것 같은데? 많이 매출 많이 올려줬을 것 같은데? 아니 금메달 마트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2층짜리여서 사장님 바쁘십니다. 큰 마트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사서 왔어요 집에.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그냥 식용유 뿌린 다음에 밥 좀 올리고 뭐 이것저것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볶아. 그게 볶음밥이지. 그럼 맛있어요 그냥. 그게 볶음밥이지. 그래서 약간 좀 요리를 한번 해보다 보면 재미를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저는 1학년 때는 집에 컵이 없었거든요. 컵을 한번 사러 가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심까지 해야 될. 그죠? 컵. 1년 동안 컵 없이 살았는데 결심해야죠 이거. 그래서 컵이랑 그릇을 금메달 마트에 또 갔어요 사러. 거기 다 팔아요? 오늘 쇼츠 각이 많이 나오네 오늘도. 거의 2층에 이제 그런 거 파는데요 그릇이랑. 근데 컵이랑 이게 그릇이 너무 취향이 올드한 거예요. 아이 이거 살 바에는 안 사고 말자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컵이랑 그릇을 제 스타일에 맞는 걸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뭐 홍대도 가고 막 해화도 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한 일주일 동안. 또 그런 데서 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게 또 자취의 재미죠. 네, 아무튼 그때 그렇게 산 기억이 있어서 뭐든지 한번 재미를 한번 들여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컵 보유 중이신가요? 네, 지금 컵 하나 있습니다 집에. 마트 얘기 나와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 네네. 같은 경우는 마트를 한 두 군데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마트가 과일이랑 채소가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신선한 게 많고 과일이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롯데마트 이런 데는 그 공산품 위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터넷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 그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고르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주변에 마트를 잘 찾아보시고 좀 괜찮은 데가 있다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장보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막 대형마트를 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트루처럼 동네 마트를 가시는 분들도 금메달 있고. 마트입니다. 네. 앞 광고 아니에요 거의? 아무튼 먹는 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빨래랑 청소 아까 찬이가 살짝 얘기해줬는데 다른 분들도 뭐 청소나 빨래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거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청소랑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좋네. 불가피하게 만든 상황을 만드는 거구나. 그죠. 지금 이게 귀찮아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발등에 불 떨어뜨리기 권법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약간 발상의 전환인데 그냥 치워야 될 상황을 만들어라. 그렇죠. 제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좋은 생각이다. 진짜 기가 막히긴 하네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너무 막 임기방편으로 이렇게 그냥 다 어디다 쑤셔놓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걱정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죠. 뭔가 열어볼 것 같은 사람? 그거는 좀 그 약간 좀 안 좋은 사람 아닌가요? 도벽도 있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진이야 왜 아이패드가 없어 집에? 진이야 휴지 2개가 비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도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오늘은 한 빨래 정도만 끝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조금 그래도 가까운 사람. 근데 오늘은 이제 청소랑 빨래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교수님?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정도를 조절을 해서 손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괜찮죠 이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손님 올 때마다 좀 청소를 크게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죠. 손님이 와서 어지러진 건 또 그 손님 거를 치우기에 또 다른 손님을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무한 로테이션이긴 한데 하도 돌려막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어지러진 건 누가 치워주죠? 그거 근데 남의 집에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은 안 불러야지. 네, 안 불러야죠 불러야지. 이제. 아무튼 죄송합니다. 좋아요. 다른 분들 또 있으세요? 발상의 전환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만들면 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최대한 자취 초보생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청소가 힘들다면 도구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소를 자주 가는 이유는 사실 다이소에 유용한 도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이소가 많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큰 매장을 가셔야 돼요. 생각보다 유튜브나 뭐 SNS에 나오는 그런 꿀템들이 여러분들 주변 다이소 매장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공용시설이에요. 저희는 이제 도구를 좀 공용으로 쓰는데 세탁기도 약간 코인 세탁기처럼 현금을 지불한 다음에 세탁을 돌려야 돼요. 그런 형태의 자취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탁은
캘린더에다가 주기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집안일에 대해서 무심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대학생들이에요. 왜냐? 직장인들은 그 대학생들만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일하는 거 빼고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이시라면 캘린더에다가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 적어놓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캘린더를 열심히 쓰는 이유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적응이 안 되신다, 습관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캘린더에 적어가지고 언제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네요, 형이. 진짜 완전 이상적인 자취 생활이네요. 형도 그 캘린더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용도는 안 쓰는데 캘린더를 쓰는 게 생활의 윤택함을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제가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변기 클리너 스틱 쓰세요? 다? 맞아. 쓰세요? 네, 저도 쓰고 있어요. 트루는 모르는. 저도 쓰고 있어요. 그 변기 클리너 솔직히 뭐야? 칫솔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변기 클리너 뭐 스티커? 아니 그 스티커야. 나무래 그 짝대기가. 변기 닦는 스틱. 네. 그거 저도 있죠. 그거 어떻게 닦아요 그러면? 아니 그 일회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파란 색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빨래를 색깔 구분해서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거 이연 방지 시트 쓰면은 진짜요? 약간 그런 것도 편할 것 같아요. 다른 청소 얘기하실 거 더 있어요? 아니면 수납 얘기? 공간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공간 활용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취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원룸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투룸, 쓰리룸까지 가시는 분은 굉장히 집안이 잘 사시는 분들이고 맞아요. 원룸이죠. 쉐어 아니면은 원룸 이렇게 네네. 케이스가 많은데 그럴 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침대에서도 윗부분부터는 다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장이 부족하면은 벽붙이 옷걸이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벽에다 이렇게 약간 요즘엔 테이프 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여가지고 옷을 걸어놓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은 그 사무용품이나 필기구 같은 것도 서랍에다가 몰아넣으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상황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서랍장이 있으면 1층은 수업에 관련된 것만 정리를 해놓고 2층은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 하는 것만 적어놓고 3층은 뭐 과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한 그런 생필품들을 이렇게 딱딱딱 제 뇌리 속에다 마인딩을 시켜놔요. 쩐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반대로 같이 이렇게 주변에 사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갖다 줄 때도 찾아가지고 갖다 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단점도 있어요. 뭐죠? 공간 활용을 많이 하면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럼 또 치워줘야겠죠. 네, 이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캘린더를 쓰는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습관이 되면 편합니다. 자취학 개론 쓰셨나요? 네, 거의 자취의 완벽한 이상향 같은. 형 앞에서 제가 기안84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아니,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귀찮아요. 장난 아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생각보다 많이 나눠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자취 생활에 대해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와 함께 패널분들의 꿀팁과 경험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만큼 사실 혼자 사는 게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선택한 자취 생활이니 대한민국의 모든 자취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센스 있는 추천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쪼이가 사연자분을 위로할 이번 고디바의 디저트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의 디저트는 바로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다들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구마 말랭이를 아실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 부피도 작고 보관하기 편해서 식사 대용으로 쟁여놓기 아주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달달해서 집안일을 하고 나서 당 떨어질 때 먹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보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사연자분과 같은 자취러들을 위한 디저트 고구마 말랭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사연자분도 당 충전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자분에게 아주 적절한 디저트 선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사연자분과 대학생 자취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디바에 찾아와 주신 나 혼자 산다님께 따뜻한 응원 한번 같이 전달해볼까요? 앞으로 사연자분의 삶에는 따뜻한 이야기만 가득하길 저희 당금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야.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은 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참 어른으로서 홀로서기를 하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20살 남짓한 나이에 먼 타지에서 떠나와 혼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고 지쳐 엄마의 품으로 고향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고 토닥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럼 전국의 자취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트루, DJ의 진이, 패널의 쪼이, 찬이, 트루, 웅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